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제목이 이노의 별별 생각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중학교 3학년 우주탐사, 은하, 별 이런 거 가르치고 지금 2학년 2학기 때 지금 2학년 2학기를 맡아서 지금 태양계 이런 별에 대해서 조금 나오는데요. 행성, 태양계에 관련돼서 나오는데 도대체 이 별이 과연 왜 필요한지, 왜 이걸 봐야 되는지 이런 게 과연 별의 표면 온도랑 색깔이 이런 게 내 생활이랑 무슨 영향을 주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별을 보는 이유가 좀 있고. 물론 여기 과학 책에서는 우주 탐사에 대한 우리 일상에 크나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걸 한번 말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쓰는 어플이 단연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여기 기본 카메라만 있는데 여러분들은 스노우나 아니면 유라이커나 수많은 그 사진 어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냥 보통 자동으로 쓰거나 보정 정도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별이랑 이런 사진이라고 하는 게 만원경이랑 이런 별을 보는 거에 대한 그런 기술 때문에 엄청 좋아졌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카메라 어플 가져다가 제 여기 지금 키보드라 여기 핸드폰 커버를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찍어놨는데 어떤 카메라든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 보시면 설정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가 분명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 화이트 밸런스 보면 지금 태양광 여기 흐린 날 배경을 등 형광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보통 잘 모르면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놓고 쓰죠. 근데 여기 ISO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보통 모르면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씁니다. 근데 어, 카메라를 좀 알거나 이런 어떤 역사를 좀 아는 사람들 같으면 수동으로 찍거든요. 진짜 좋은 카메라 감독이나 아니면 영화를 좀 아는 사람들이나 어떤 이런 걸 한다면 사실은 이런 이 노출값 보면 이렇게 밝고 어두운 걸 조절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노출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베네틱, 빈티지 여기 보시면 흐린 색상 여기 청록색, 세피아 이런 갈색 톤으로 하는 거. 물론 요즘에는 워낙 이런 어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효과를 주는 게 너무 많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그래도 알고 찍는 거랑 모르고 찍는 거랑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원래 있는 색깔이랑 이게 훨씬 더 밝게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물론 여기 이제 요즘에는 이게 고화질로 찍냐 초화질로 찍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은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많은 걸 찍어봐야 되고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이거 플래시도 보면 플래시를 찍어야 되는지 안 찍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좀 알고 자기가 사진을 많이 찍어보고 관심을 가져야 사실은 좋은 사진이 나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기 하나도 보면 찍으면서 중고등학교 때 이 사진도 열심히 잘 찍다 보면 이게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어느 위치에서 찍어야 되는지 나중에 보면 여친 사진 잘 찍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음식할 때도 보면 무슨 색상으로 찍어야 되는지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초점거리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수동으로 아주 잘 맞춘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사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잘 모르니까 잘 모릅니다. 왜? 관심이 없어서요. 관심이 없는 것보다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관측하고 좀 더 좋은 거를 보려고 하는 태도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 만원경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별에 대한 그 시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지구 중심적 사고에서 이제 갈릴레오가 하면서 이제 진짜 이게 지구가 움직이는구나. 지구가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세상이나 어떤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이 카메라나 어떤 새로운 배우는 게 완전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저번에 제가 여기 라이트 미터 요것만 이제 빛 센서 밝고 어두운 거에 관련된 요것만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한번 찍으라고 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저는 사실은 어플이 좀 더 있는데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이런 거였어요. RGB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걸 거예요. 빛의 합성. 우리가 이제 이런 하얀색 빛을 만들기 위해선 이게 하얀색 빛을 만들기 위해선 이 빨간색이랑 녹색 합쳐지면 이게 노란색이 됩니다. 이런 파란색 빛을 이용해서 이 화이트 흰색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화이트 밸런스가 왜 나오냐면 사진 찍을 때 우리가 우리 일상에 이런 파란색이 많은지 평상시에 이런 파란색이 좀 더 많으면 약간 푸르스름한 빛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간 흐린 날 같은 경우는, 흐린 날이라고 하는 건 파란색 빛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런 색감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태양이라고 하는 건 보통 무슨 색깔일까? 태양이라고 하는 건 약간 주황색 빛이거든요. 그걸 주광색 모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그 화이트 밸런스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훨씬 더 잘 알 거예요. 그런 걸 좀 알고 보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여기다가 뭐 요런 그 어플도 있는데, 이 어플 보시면 여기 뭐 이 구멍의 크기, 조리개라고 합니다. 여기 ISO, 이게 빛에 대한 민감도, 그리고 뭐 여기 FS 뭐 1초에 25초 뭐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필터도 있어요. 필터.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해서 여기 화이트 밸런스, WB가 이거 화이트 밸런스거든요. 여기 기본 어떤 빛에 대한 조명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전문 사진가라면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저 사진을 찍을 땐 어떤 각도로 찍어야 되고, 어떤 그 뭐 조리개나 아니면 빛의 밝기나 어떤 이런 빛을 이용해서 빛과 그림자를 가져다가 새로운 그 보이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새로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지금 이런 사진을 찍어봤어요. 여러 효과들을 이용해서 설정 값을 좀 달리해서 찍어본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안 렌즈라고 해서 물고기 눈 렌즈처럼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가운데 이거 화면이 왜곡되지만 보는 시야각이 훨씬 더 넓어가지고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보여줄 땐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거 렌즈가 다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색깔에 따라서 지금 약간 이 갈색 톤, 빛의 그 조명에 따라서 색깔 자체가 다를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런 이렇게 좀 느리냐? 이렇게 색감이 약간 하얗게 나올 수도 있고 파랗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약간 어둡게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이거 설정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찍어서 이거 조금 더 밝게, 우리가 그냥 어떤 원하는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런 비네팅 효과라고 해서 이 가운데 약간 집중되는 효과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효과로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카메라의 역사, 그리고 이게 렌즈의 역사, 그리고 이 카메라와 렌즈를 더 잘 만든 게 사실은 만원경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주 탐사의 역사가 사실은 여러분의 렌즈에 있는 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시 모를 뿐이고 관심이 없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관심이 없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을 가져서 조금씩 알아나가면서 나중에 보면 큰 뭐 어떤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카메라 감독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유튜브 될 수도 있는데, 렌즈를 잘 알면 뮤직비디오 감독이 될 수도 있고, 뭐 영화 감독이 될 수도 있고, 카메라 감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예술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파일들도 보면, 이 파일도 보면 여러분들이 사진 찍은 거 파일 오른쪽 키 눌러서 파일 폴더에 가시면, 여기 속성을 누르면 파일마다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면 속성이 떠요. 이 속성에 보시면 자세히라고 뜨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무슨 카메라로 찍었는지, 픽셀이 얼마인지, 여기 뭐 해상도가 얼마인지, 여기 보시면 여기 노출 시간 33분의 1초. 그래서 빛을 많이 받아들이면, 사실은 이런 거 보면 별은 어둡잖아요. 빛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노출 값을 오래 받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 어두운 환경에 일단 빛이 조금 나오니까 그 카메라 셔터 찍는 속도를, 지금 이건 뭐 33분의 1초 정도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찍어도 충분히 사진이 나오지만, 이걸 뭐 한 1시간, 2시간으로 해도 되죠. 그러면 빛을 많이 모아서 어두웠던 환경에서도 충분히 밝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시간에 15도씩 이렇게 회전을 시켜줘야, 그럼 별이 따라가는 만큼 똑같은 회전으로 따라가면서 별빛이 이렇게 휘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별로 제대로 보기 전 별이랑 똑같은 움직이로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별 사진 찍을 일은 없겠지만, 이 33분의 1초, 24분의 1초, 100분의 1초, 이 노출 시간, 이 뭐 ISO 감도,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사진이 완전히 달라져요. 플래시를 끄느냐 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가지고 뭐 사진 관련돼서 하는 사진이 아니더라도 조금 관심만 가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때 보면 필터 적용해서 여러 가지 막 다 찍어 보잖아요. 그걸 다 찍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정확히 관심 갖는 사람은 조금 더 좋은 사진을 찍을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도 찍어보고 왼쪽으로도 찍어보고 위아래도
셀카 각도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차를 이용하듯이 카메라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른 사진이 나오는 것처럼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분위기의 어떤 사진을 만들 수 있으면 자신만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화 하나, 사진 하나가 완전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별이 아니더라도 어떤 관심을 갖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뭐 별의 탐사 이런 색깔, 뭐 별의 온도, 색깔 이런 게 뭐 중요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관심을 좀 가져라. 어떤 거든.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혹시 이런 것들도 보시면 어, 여러분들 카메라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카메라 어디 있어? 여기 카메라에 보시면 볼게요. 여기 카메라에 보시면 여기 카메라 찍고 여러분들 다 있을 겁니다. 카메라에 여기 기본 설정에 들어가면 여기 화이트 밸런스가 다 있을 거야. 그럼 여기 자동, 태양광, 흐린 날, 배경들, 형광등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냐 그걸 알려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형광등 모드, 이건 약간 푸른색이, 형광색이 여러분들 푸른색이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이 푸른색을 좀 약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걸러내는 거죠. 약간 푸른색을 좀 약하게 해주는 거죠. 배결등, 여러분들 그 옛날에 에디슨이 만들었던 옛날 전구 모양의 그 배결등은 붉은색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약하게 해주는 거고, 흐린 날, 우리가 이제 흐린 날이면 이제 푸른색이랑 약간 좀 어두운 색을 좀 어둡게 나오니까 좀 밝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프로그램상으로. 알아야 뭔가를 바꾸는 거죠. 자, 여기 주광, 이게 주광, 이게 주황색이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주광 모드라고 해서 햇볕 보통 있는 맑은 날씨, 이 태양빛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이 보통 이제 주황빛에 관련된 약간 녹색, 아니, 노란색이랑 주황색 관련된 그런 그 정도 약간 빛이 제일 파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통 사진을, 기본 사진을 찍을 거냐, 어느 불빛에 어느 곳에 아침이냐 저녁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아침에 여러분들 그냥 하늘도 보면 보통은 파란색인데 해 질 때 보면 약간 불그스름하고 아침에 볼 때 보면 좀 다르잖아요. 그럼 빛의 양의 차이를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래서 이런 화이트 밸런스, 이 화이트라는 게 어떤 빛이 섞여서 하얀색이 되는구나. 그래서 빛의 합성, 뭐 이런 것들도 어떤 여러분들이 사진이 잘 나오려고 한다면 색깔, 색에 대한 어떤 조화나 색을 어떻게 잘 받아들여서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빛의 강도, 색깔, 종류, 그리고 그걸 찍기 위해서 카메라의 렌즈의 크기, 아니면 노출 시간, 아니면 뭐 이게 셔터 구멍, 뭐 이렇게 조리개라고 하는데 그 빛이 구멍 들어오는 정도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알면 수동으로 세팅을 좀 더 하면 사진을 좀 더 잘 찍는 거겠죠. 물론 이제 풍경이나 사진이 훨씬 뭐 표정이 더 좋으면 더 찍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별의 탐구를 배우고 실제로 제가 저번에 이 카메라를 가져다가 이렇게 뭔가를 한번 찍어 보길 바래요. 다만 이번에는 그냥 카메라 어플을 이용해서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카메라의 어떤 설정 값을 이용해서 ISO도 좀 바꿔보고 화이트 밸런스도 좀 바꿔보고 불빛을 좀 달라보고, 다만 같은 어떤 사물을 가져다가 렌즈를 좀 바꿔보시고 조리개를 바꿔보시고 ISO 바꿔보시고 화이트 밸런스도 바꿔보시고 수동을 가져다가 여러 개를 한번 다 바꿔보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컴퓨터로 옮기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뭐 화면을 캡처하셔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사진을 한꺼번에 이렇게 쭉 이렇게 찍어서 요거를 패들렛에 한번 옮기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찍었던 뭐 ISO나 화이트 밸런스나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간단하게 좀 쓰는 거,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주 탐사를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사진에 어떤 효과를 줬더니 아니면 어떤 설정을 바꿨더니 조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밝은 게 나오는 것 같고 약간 푸르스름한 것 같고 여기 어안 렌즈 썼더니 뭐 비니팅 효과를 썼더니 어떤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사실은 저는 아주 여러분들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과학 탐구 그리고 카메라 탐구, 이게 우주 탐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카메라 어플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 어플의 수동 설정 아니면 모드라고 하는 게 많으니까요. 뭐 모드를 좀 이용하셔도 되고 다양한 탐구 시도를 해보시는 게
저는 중학교 수준의 가장 적절한 사실은 과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그리고 우주 지금 별을 볼 일은 없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달을 보시면 뭐 금음달이 되고 약간 반달이 되고 보름달이 되고, 뜨는 똑같은 시간에 감으면 해 질 때 달이 뜨는지 안 뜨는지, 어느 날은 반달이 뭐 이렇게 떠 있는 경우도 있고, 보름달은 해가 지면 이제 바로 뜹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면서 달 탐사하고, 별도 보면서 별이 좀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 달도 진짜 그림자가 지면 월식이라고 해서 실제로 지구가 달을 다 가려버리면 다 검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지만, 실제로 보면 약간 붉은색 달도 뜨거든요. 왜냐면 태양 지구 대기 때문에 빛이 약간 꺾여가지고 그 노을처럼 그 붉은색 빛만 약간 꺾여서 도달하기 때문에 붉은색 달이 뜨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좀 알고 있으면 그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옛사람들은 그걸 불길한 징조로 볼 수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좀 느낌 있게 찍기 위해서는 지금 뭘 해야 되냐, 이런 기본적인 과학에 대한 탐구, 물론 전문가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은 알 필요 없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조금씩 점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카메라 어플은 여러 가지 다양한 거 뭐 찍어보진 않고, 뭐 셀카나 뭐 이런 것들 사진 찍는 걸 그닥 좋아라 하진 않지만, 예전에 사실 저도 사진을 그만큼 좋아해서 사진도 많이 찍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갔던 거거든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물론 사진 뭐 학과 가서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가장 좋은 공부는 자기가 좋아해서 자기가 조금 더 많이 해보는 게, 그리고 찾아보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카메라를 가져다가 똑같은 사물을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다 한번 찍어서 느낌 있는 사진을 한번 찍어봐라. 그걸 시도해 보길 바래요. 혹시 뭐 카메라 여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남학생들도 여기 카메라 보시면, 저도 아까 좀 알게 된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카메라 여러분들 다 다르겠지만요, 여기 보면 비네팅, 빈티지, 흐림 색상, 흑백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진 찍고 나서 효과 집어넣는 것처럼 그런 것들 다양하거든요. 다만 이게 어떻게 뭘 건드려서 이렇게 나오는지 정도는 좀 관심 있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런 것들의 효과가 많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이게 미술의 역사랑도 관련돼 있기도 하고, 카메라의 역사에 관련돼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제가 볼 때는 우주 탐사를 위해서 카메라를 진화해 갖고 그 망원경을 진화하면서 다 좋아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색깔이나 온도, 그리고 이런 별에 대한 탐사가 결국에는 도대체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좀 이상한 생각도 해보고 다양한 생각도 해보면서 인류는 발전해 왔다. 그래서 조금 괴짜 같지만 밤에 별도 좀 한번 보시고 다양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과제를 자꾸 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과제를 조금씩 많이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패들렛에 지금 저번 과제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거 보니까, 여기 보시면 패들렛에 몇 명이 들어왔나 봤더니, 지금 172명 중에 아니구나, 여기 지금 172명 중에 지금 보니까 제가 어제 찍은 거랑 오늘 찍은 거 이거 쭉 봤더니 지금 약 70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71명 중에 70명, 그래서 스스로 뭔가 조금씩 과제를 내줘도 자기가 관심 있게, 아니면 뭐 숙제라고 생각해서 맨날 올리는 애들도 있지만, 저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금씩 관심 있게 조금씩 더 많이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숙제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어플을 이용해 가면서 뭔가를 조금씩 탐구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이라서 지금 더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충분해 있어서
45분 수업 안에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어플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짧으면 짧게 아니면 더 길면 더 길게 별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탐구해가면서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내는 거 사진 한두 장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많은 어떤 차이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탐구하는 재미를 좀 많이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